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부록을 시작해 볼게요. 부록도 0x01, 0x02, 0x03 이렇게 붙여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다른 책들을 보니까 부록은 ABC로 붙이는 게 국룰인 것 같아서 부록 A로 이름 붙였어요. 강의를 만들다 보니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 단원으로 만들기는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록으로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부록에서 소개할 내용을 보면, 제 강의 구성상에서 KMP나 트라이와 같은 문자열 알고리즘이 제일 뒤에 나와서 정작 문자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 극후반까지 소개를 못 드렸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메소드들을 소개하는 강의를 부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AS까지 확실히 해드린다는 거 한번 인지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어딘가에 적어 두겠지만 부록 ABC는 0x11강 그리디까지 본 다음에 익히고, 부록 DE는 0x1F강 트라이까지 본 후에 익히는 걸 의도하고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개념을 다루진 않을 거고, CPP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과 여러 메소드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강의 앞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CPP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열 처리가 복잡할 때만큼은 파이썬을 써요. 단순히 문자를 이어 붙이고 단어를 찾는 정도야 뭐 CPP로 못할 건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HTML 파싱처럼 일단 보면 딱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를 보면 그냥 바로 파이썬을 써요. 그래서 인생은 짧기 때문에 파이썬이 필요하다는 교훈처럼 문자열 처리가 복잡하면 CPP 말고 파이썬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또 사실 명세기 개발자라면 파이썬 정도는 익혀두면 두고두고 쓸 곳이 많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파이썬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푼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 문자열 처리 딱 하나만 보고 파이썬을 새로 익히는 건 좀 다소 비효율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도 보조 무기로 익혀둘지 그냥 CPP로만 할지는 각자가 선택을 하면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꼭 CPP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문자열을 캐릭터 포인터로 관리하는 대신에 CPP 스트링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캐릭터 포인트는 지원하는 메소드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또 문자열 끝에 반드시 널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버그가 나요. 혹시 학부 때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에서 C 언어로 과제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캐릭터 포인터는 뗀석기, CPP의 스트링은 간석기, 파이썬은 철기 이런 느낌이라 문자열 사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파이썬 사용을 추천하지만, 꼭 CPP로 구현을 하겠다면 캐릭터 포인터 대신 스트링을 사용하는 걸 진짜 추천해요. 사실 문제를 풀거나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메소드 중에서 한 번쯤은 접해본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각 메소드들을 보면 제가 여기 단순히 예시로 써놓은 방법 이외에도 인자를 추가로 넘겨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자세한 건 문서를 참고해 보시고 substring, replace, find, erase, insert 등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갈게요. 또 find에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18번째 줄과 같이 string enforce를 반환하는데, 이 string enforce는 사실 -1과 같기 때문에 find 결과가 없음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1과 비교를 해도 상관없어요. CPP 스트링에는 이렇게 메소드들이 적당히 있어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 공백이나 콤마를 기준으로 단어를 나눌 때와 같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나눠주는 함수가 없어요. 문자열 처리를 연습할 겸 문자열 S를 받아 구분자 세퍼레이터 SAP를 기준으로 문자를 나눈 결과를 반환하는 스플릿 함수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세퍼레이터는 꼭 한 글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를 하세요. 위에 string example.cpp에서 제가 작성한 스플릿 함수를 날리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저는 find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처음 탐색을 시작할 위치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S 안에 separator가 있는 위치를 찾고 적절하게 단어를 잘라서 벡터 리턴에 저장했어요. 여기서 구현의 편의를 위해 포스를 두는 대신 S라는 문자열 자체를 S는 S.substring next pose 더하기 step size와 같이 바꿔서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본문에 써놓은 것처럼 A 공백 A 공백 A 공백 땡땡땡 A와 같은 문자열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할 때 OS가 아니고 OS의 제곱에 동작하는 단점이 있어요. 왜 OS 제곱이냐면, 공백으로 저 문자를 분리할 경우에 단어가 대략 S 나누기 2개 정도 생겨서 S에 S.substring 저거를 대입하는 연산이 대략 S의 길이 나누기 2번 발생하고, 또
각 연산에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평균적으로 OS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드처럼 포스라는 인덱스 정보만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서브스트링으로 문자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걸 추천드려요. 비단 스플릿 함수가 아니더라도 문자열에서 뭔가 연산을 할 때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문자열 길이가 이를테면 1000 이하 정도로 작아서 크게 시간 복잡도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길이가 10만 이상으로 커서 시간 복잡도가 길이에 대한 제곱 이상일 때 시간 초과가 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시간 복잡도를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이 주의사항은 제가 이 브로그를 통해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또 문자열과 관련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얼마일까요? n은 반복 횟수인 100만이라고 생각해서 시간 복잡도가 n에 대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얼핏 보기에는 on일 것 같지만 이 코드는 on 제곱에 동작해요. 써놓은 것처럼 매 덧셈마다 새 객체를 만들고 그걸 s에 대입해서 그래요. 당연히 a로 이루어진 길이 n의 문자를 on 제곱에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 이걸 on에 수행하도록 변경한 코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플러스 는 연산자를 이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더해지는 길이에만 영향을 받아 총 on에 수행 가능해요. 이 차이로 인해서 뜬금없는 시간 초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이외에도 시간 복잡도를 줄여야 할 경우에 스플릿 함수에서 본 것과 같이 문자열 자체에서 삭제나 추가 등을 하는 대신에 인덱스 정보만을 가지고 영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보면 좋아요.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BOJ1543번 문서 검색을 보시면 find 함수를 쓰면 되겠다는 느낌이 오고, 또 find 함수는 포스 인사를 넘겨서 내가 찾고 싶은 단어가 위치 포스 이후로 언제 등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때 이후라고 하는 건 위치 포스를 포함해요. 저기 써놓은 t.find p, 포스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abc.find abc, 1로 예를 들면 abc에서 abc가 등장하는 위치를 찾는데 인덱스 1 이후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3을 반환해요. 그 밑에 예시는 직접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이 포스 인사를 적절하게 정해서 중복되어 세는 건 빼야 한다는 조건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방법은 그냥저냥 간단해요. find를 통해 단어를 찾은 이후에는 그 위치에서 p.size만큼 더한 값을 포스 인자로 넘기는 작업을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단순히 1만 더할 경우에는 예제 입력 4처럼 AAAAAA에서 AA의 등장수를 셀 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적힌 내용이 조금 헷갈리면 바로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조건에서 문서와 단어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 getLine으로 입력을 받고, 11번째에서 15번째 줄과 같이 이전에 단어가 등장한 위치를 f에 저장했다가 다음 탐색을 할 때는 find의 포스 인사로 f-p.size를 넘겨서 중복되어 세지 않도록 했어요. 인자로 넘기는 게 f 더하기 p.size인지 아니면 f 더하기 p.size 더하기 1이나 f 더하기 p.size 빼기 1인지 막 이런 인덱스에서 1차이로 혼돈이 오는 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럴 땐 차분하게 손으로 직접 작은 예시를 써보며 인덱스를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다음 문제는 BOJ2941번 크로아티아 알파벳이에요.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CPP 스트링에 어떤 메소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replace를 이용해서 크로아티아 알파벳을 계속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만약 크로아티아 알파벳을 그냥 지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써놓은 것처럼 NNJJ와 같은 예시에서 오답이 나요. 그러면 구현을 직접 해봅시다. 구현에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CPP 스트링의 사용법을 다뤘어요. 문자열 처리가 복잡한 문제들은 구현이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대부분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메소드들을 잘 익히고 인덱스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자열 관련 구현을 많이 연습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